안녕하세요. 워홀프렌즈 13기 아일랜드 워홀러 오유정입니다. 저는 2023년 4월부터 1년간 더블린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귀국했으며 오늘 제 경험을 기반으로 아일랜드 워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많이 궁금해하실 아일랜드 비자 진행 과정, 아일랜드 내에서 지역을 선택한 기준, 초기 정착 비용 및 과정, 아일랜드 살이 장단점, 끝으로 약간의 팁 같은 걸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일단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부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듣고 말할 수 있을 보통의 실력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바이어를 응대하면서 외국인과 실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재미를 맛본 것을 계기로 워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어학원은 따로 등록하지 않았고 로컬 카페에서 10개월간 재직했으며 외국인 3명과 집을 쉐어하는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 하반기 기준 아일랜드 비자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뒤에 1차 합격이 되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2차 서류를 제출해서 12월 말경에 비자 승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약 2달 정도 소요되네요. 그리고 실제로 출국한 건 그 다음에 4월 초였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내에서 어디에 살지 결정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엔 코크, 골웨이, 더블린 이렇게 3가지 대표 도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더블린이 수도입니다. 따라서 양적인 일자리도 많고 인프라도 다른 곳에 비해 괜찮죠. 코크나 골웨이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비율이 현저히 적지만 일자리나 IDC 사투리가 심하다고 들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귀기에도 이제 더블린이 더 나을 것 같았죠.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초기 정착 비용입니다. 65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숙소, 비행기, 보험료, 현지 비자, 현지 숙소 및 생활비 정도가 필요한데 개인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좀 고려해주세요. 장기방을 이제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딱히 홈스테이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싶진 않아서 3주만 예약했고 비행기도 편도로 구매하였습니다. 1년 뒤 언제 귀국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현지에 가면은 IRP라는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300유로, 즉 40만 원 정도 됩니다. 집을 구할 때 첫 계약 시 월세 및 월세에 상응하는 한 달치 보증금을 더 내야 하므로 2달치 월세와 2개월치의 생활비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따라서 산정한 비용이 6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라는 게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4월에 입국했으니 5월, 6월 2달간 사용한 내역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장본 비용이고 이사하느라 필요한 물품을 샀던 게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6월에는 조금씩 삶이 익숙해지면서 외식 및 간식 비용을 마트에서 사용한 비용보다 더 많이 사용했고 공과금을 내기 시작했다는 게 조금 다르네요. 대략적으로 하나 100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월세를 제외한 최소 필수 비용만을 세만 금액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초기 정착 과정입니다.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IRP는 전화 예약이 기반인데 한국에서 스카이프를 이용해 전화를 하면 한두 달 뒤에 스케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출국 한 달 반, 약 90일 정도 이내에 예약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프트, 홈스테이닷컴, 호스팅파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활용해서 장기방을 구합니다. 혼자서 집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최소 2,000유로가 넘기 때문에 되게 거실,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에 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방까지 나눠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기숙사처럼 방을 나눠서 사용해도 괜찮을지, 어느 지역에 살지, 어느 국가 사람과 살아도 상관없을지, 편의시설은 가까운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국적을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식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를 들어 인도인의 경우 요리할 때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넣기 때문에 집에 향신료 향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제 방이나 옷에도 냄새가 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을 구하다 보면 집주인 느낌이 쎄하다거나 아니면 계약서나 집키를 받기 전에 돈부터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음이 급하면은 괜찮겠지. 뭐 여기보다 더 좋은 곳 있을까? 나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대수롭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집이 없다 해도 나 하나 살 곳은 반드시 있으니까 급하다고 막 구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는 일자리보다는 현지 은행 계좌를 먼저 만듭니다. 참고로 저는 어학원 없이 워홀을 진행했고 충분히 혼자서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처럼 레볼루트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서 1년간 잘 사용했고 이외에도 AIB 계좌도 많이 개설하시는데 귀국시 계좌를 뭐 닫고 뭐 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딱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직 면접에서 너 은행 계좌 있어? PPSN 있어? 를 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를 구하면서 은행 계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PPSN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이게 없으면 월급에서 세금을 엄청 떼가고 만약에 처음에 세금을 많이 떼었다면 이제 다음에 PPSN을 받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방을 구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PPSN이 없으면 구직 면접에서 PPSN 없어? 안 뽑아. 할 수도 있다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참 까탈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구직 시 PPSN이 없으면 직접 발급해주는 곳도 있으니 어디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에 살면서 느낀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무쌍한 날씨입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아일랜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왼쪽에 흐린 날입니다. 날이 좋다가도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늘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하지만 365일 24시간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날이 맑으면 와 나 완전 운 좋다 하면서 지냈고 습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리시들은 우산을 안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단 쓰는 족족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냥 모자 쓰고 다니거나 맞고 다녀요.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빨래를 널면 잘 마르거나 이제 공기도 되게 맑고 아주 큰 뭉게구름이 이동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느꼈어요. 참고로 아일랜드 집 창문에는 되게 방충망이 없고 길거리에서 여우나 각종 새, 다람쥐 같은 동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건 한국인으로서 느낀 단점인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다소 느린 일처리 시스템이나 4시면 닫는 카페, 11시면 닫는 펍, 그리고 한국에 비해 식문화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도 감자튀김, 생선튀김, 치킨, 버거, 파스타 이런 것들이 주류고 카페 베이커리나 음료 종류도 어딜 가나 다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아일랜드는 비교적 시급이 높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최저임금 12.7유로로 풀타임 근무 시 충분히 생활 및 저축이 가능하고 휴가 사용이 자유로워서 저는 2개월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워라밸이 확실하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쉬어도 되고 희생당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하 관계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게 첫 번째라 매니저나 보스와 주말에 뭐 했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농담도 자주 합니다. 제가 일하던 카페는 단골 손님이 주류였는데 다들 매일 웃으면서 인사하고 농담하고 안부를 묻고 제 계획을 늘 응원해주면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해보자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라든지 이제 비가 주룩주룩 와서 다 젖은 손님한테 How are you? 물으면 all wet 이라던가 아니면 I'm hungry 라던가 날씨가 환상적이라면서 이제 농담하는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억해주고 굳이 시간 내어 찾아오셔서 인사해주신 다정한 손님, 출국 전날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한다면서 저를 유명한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시고 위스키 선물도 해주신 손님, 그리고 벌써 제가 그립다면서 안부 문자 보내주신 몇몇 손님들 덕분에 타지에서도 외롭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변국으로의 여행이 쉽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보았는데요.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아시아에서도 이미 7개국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워홀을 통해서 유럽 8개국을 경험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위탁수화물이 없으면 비행기 값이 5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다녀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국가를 다녀오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많아졌네요. 제가 너무 좋은 것들만 나열해서 환상을 심어드린 건 아닌지 좀 염려되는데 사실 워홀은 홀로서기의 시작입니다. 안 외롭냐고요? 외롭습니다. 집도 일자리도 심지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먹으면서 살 건지도 오롯이 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지치고 외롭고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외로움은 외국에 있어서 특별히 더 외롭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나 여기 왜 왔지? 나 친구도 집도 일자리도 없어. 돈만 계속 써. 당연한 겁니다. 문화도 인종도 날씨도 다른 새로운 국가에 왔으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도 막상 사람 사는 곳이고 살다 보면 다 적응되더라고요. 난생 처음 혼자 여행도 가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삶도 정답은 없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시던 응원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